가상현실 체험을 뜻하는 VR. 생소한 신기술이었던 VR이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게임은 물론 교육과 영상, 그리고 스포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VR의 특징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갈 수 없는 지역을 갈 수 있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다른 그 평면 기술에 비해서 굉장히 몰입감을 줍니다. 보통 이제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 분야라든가, 특히 요즘에 관심 있는 이제 의료라든가 헬스케어 분야,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나 이제 교육기관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된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버추얼 월드, 이 가상세계, 이런 부분을 잘 적절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텐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적절하게 쓴다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겠죠. 공간을 초월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체험할 수 있는 VR의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로 손꼽히는 VR은 이제 가상의 공간을 체험하고 재미를 주는 수준을 넘어 감정을 나누고 몸과 마음의 치료를 돕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 VR은 의료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연 VR의 진화는 어디까지일까요? VR을 대중에게 알린 1등 공신은 바로 게임입니다. 이후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오고 있는데요. 가상현실이라고 불리는 VR은 말 그대로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영화 속 세상이라고 느껴졌던 가상현실. 먼 미래의 일 같았지만 곧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우리는 가상세계에 사는 인물과 일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현실 기술이 발달하려면 그 연관된 기술과 같이 발전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현실 내에 등장하는 그 가상 휴먼들을 얼마나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메타 휴먼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와서 이거는 아주 극사실적으로 인간을 묘사할 수 있고 마치 사람과 같은 똑같은 모션과 행동을 하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가상현실 내에서 실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바타 외에도 그 가상현실 내에 등장하는 가상적인 플레이어들, 이걸 우리가 NPC라고 하는데 그 NPC들이 얼마나 적절한 반응을 보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그것을 위해서 요즘에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상당히 그 맥락에 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지능적인 NPC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지금 가상현실의 발전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때문에 VR 기술은 최근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되고 이동이 제한된 사람들이 가상현실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대면 시대의 해결책으로 앞으로 VR을 통한 상호작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외부 활동을 집에서 간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현실 세계의 대안으로 불리는 메타버스입니다. 지금 현재 그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사실은 그 코로나 때문에 어떤 큰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어떤 큰 흐름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에서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고 일할 수밖에,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술이 사실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확장현실을 기반으로 한 그런 메타버스 기술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많은 각광을 받게 되었고 특별하게 그 가상 공간에서 무언가 사회, 문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매력이죠. 최신 VR 기술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광주 에이스페어 현장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국제 콘텐츠 종합 전시회인데요. 작년에 이어 여러 분야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역시 VR 기술들입니다. 에이스페어는 국내 최대의 문화 콘텐츠 종합 전시회입니다. 특히 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생산해오고 있는데요.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화산업 트렌드가 자꾸 바뀌고 코로나19 시대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트렌드들이 해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5G,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새로운 주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특히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지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무려 340여 개의 콘텐츠를 비롯해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인 광주 에이스페어. 최신 VR 기술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그야말로 오감을 사로잡는 콘텐츠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린 광주 에이스페어. 메타버스를 주제로 30개국이 참가했는데요. 생생하고 몰입감 높은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을 새로운 세계로 초대했습니다. 올해는 메타버스 그 이상의 콘텐츠라는 주제로 아시아 문화중 미래 산업 분야로 손꼽히는 메타버스. 요즘 대세인 만큼 취재진의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국내외 투자 유치와 2021 광주 에이스페어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1 광주 에이스페어 개막을 선언합니다. 남녀노소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행사 기간에 2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는데요.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은 바로 VR 체험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 이 정도면 진짜 현실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VR 체험은 일상 탈출의 해방감까지 느끼게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 놀이공원이랑 못 가는데 롤러코스터나 타는 기분이 돼서 좋았어요. 재밌으면서 무서워요. 진짜인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리를 엄청 많이 질렀는데 진짜 현실이랑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온몸에 땀을 흘릴 정도로 너무 재미있었어요.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신기술을 몸소 체험하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상상 이상의 기술들이 대거 선보였는데요. 이로 인해 앞으로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VR을 빼놓고는 메타버스를 논할 수 없는데요. 메타버스에서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생활과 경제활동, 그리고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VR입니다. 메타버스 이외에도 VR이 이끈 세계적인 유행은 또 있습니다. 바로 버추얼 인플루언서인데요. TV 광고에도 등장하는 이 모델은 가상인간입니다. 이 메타버스 그 체험관 갔는데 VR로 그
뭐 회의하거나 건강 체크하는 거가 너무 신기하고 좀 더 발전된 기술이 기대돼요. 네, 와서 보니까 정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또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 그런 것들을 진짜 직접 구현되는 걸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많이 뭐 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들 그걸 봤을 때 좀 신기한 것도 많이 있고 내가 정말 또 다른 내가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정말 다른 세상이 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얼마 와서 체험하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변화가 저희에게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 여러 가지 변화된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VR은 의료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 영역에서의 성과가 돋보이는데요. 이곳에서도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끈 건 재활 치료를 돕는 VR입니다. 가상현실 속 캐릭터를 친구 삼아 다양한 장소에서 함께 놀 수 있는데요.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 중에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맞춰 개발한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 테크빌리지는 뇌졸중 환자랑 치매 환자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저희 눈에 계속 이렇게 들어왔던 부분이 어린 환자들이 장기간 입원하면서 너무 풀에 죽어 있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좀 몸은 불편하지만은 이렇게 신나게 뛰어놀 수 있고 친구들이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그런가는 저희가 계획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개발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받은 어린이 환자의 심리 재활 치료를 위해 만든 VR 콘텐츠. 병원에서 고립된 생활을 한 어린이 환자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탄탄한 VR 기술을 토양 삼아 꽃을 피운 마인드 힐링 프로그램. 역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게임의 주인공이 된 아이들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키웁니다. 저희가 만든 힐링 VR 콘텐츠는 장기간 입원한 어린이 환자를 위해서 만든 그런 VR 콘텐츠입니다. 어린이 환자들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위해서 어린이 환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VR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어린이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즐기면서 그런 상호 유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린이 환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만든 마인드 힐링 프로그램. 재미있게 즐기는 만큼 재활치료 효과는 높아집니다. 재미있고요. 이게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재활에 활용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본인이 그냥 재미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재밌을 것 같고 다양한 또 게임 형식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VR은 다양한 분야에서 끝없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몸과 마음의 병까지 보살피는 따뜻한 기술로 거듭나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이스페어는 코로나19라는 비대면 사회 속에서 이런 추세가 가속화되고 또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 콘텐츠 사업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광주는 이를 계기로 아시아 문화 콘텐츠 허브 도시로서 시대를 선도하고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산업도 서비스도 인공지능과 결합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데요. 저희 광주는 주력 사업인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그리고 문화 콘텐츠 분야를 인공지능과 융합시켜서 광주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VR. 수술은 물론 치료와 트라우마 관리,
그리고 재활 등 의료계 전반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은 의료용 VR을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한 보고서는 VR의 주요 응용 분야 중 의료 쪽의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51억 달러로 성장하며 다른 분야를 제치고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렇게 의료용 VR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일상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VR과 특히 인공지능 에 관련된 연구 개발에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한 것이 바로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졌죠. 그래서 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원격에서 그리고 상당히 몰입적인 환경에서 거기서 진료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처방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환자와 의사가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가상현실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우리 의료진들의 이동도 제한돼요. 그래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진을 하고 때로는 국제적인 어떤 의료진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가상현실 내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의료진을 희망하는 그런 의대생들이라든가 이런 수련의들이 훈련을 해야 될 텐데 그런 훈련하는 장소도 우리 가상현실에서 제공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도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라든가 건강하신 분들도 나한테 어떤 증세가 있을까라는 것을 자가 판단할 때에도 이런 가상현실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떤 두 분야가 접목을 한다는 거는 기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인턴이라든지 레지던트처럼 이렇게 새롭게 커리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경험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VR로 훈련을 아주 그 현실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환자에게도 어떤 그 원격 치료라든지 원격 재활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입 장벽도 높은 분야인데 사실은 VR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VR과 의료가 접목이 되었을 때 굉장히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VR이 의료계에서 쓰이기 시작한 건 1990년대입니다. 미국에서 참전 군인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처음으로 의료용 VR을 개발했는데요. 이후 고소공포증을 비롯한 각종 공포증의 치료에 쓰였습니다. 또한 수술을 앞둔 어린이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건 물론 특정 동작을 반복해야 하는 재활 분야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의료진에게는 어떤 교육과 훈련에 굉장히 좋은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겠고 환자들은 VR로 재활을 훈련을 했을 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임상 결과를 보면은 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 멘탈 헬스라 그렇죠. 이 부분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오고 그런 기술로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의료기술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VR.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VR 활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병을 낫게 하는 수술과 치료부터 삶의 질을 올리는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쓰입니다. VR 시장을 주도하는 나라 중 하나인 영국.
의료용 VR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영국이 의료용 VR 발전을 위해 협업하기로 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기술진과 손잡은 겁니다. 한국 기업이, 의료 기업이 영국에 진출하는 사례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이제 그 두 기업이 있어요. 하나는 테트라시그넘이라는 기업, 우리 심폐소생술 알잖아요. 그 부분을 VR로 훈련할 수 있는, 이제 영국과 협업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기업은 이 테크빌리지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뇌졸중 환자를 재활 훈련하는 VR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영국 그 맨체스터에 진출을 해서 다양한 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니까 둘 다 이렇게 헬스 관련 기업이네요. 예. 인공지능과 그 VR은 서로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서로 공진화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AI가 발전하면 VR 기술 발전하고 VR 기술이 발전하면 AI가 발전하는데, 그래서 실제 의료진들이 이 VR 내에서 거기서 진료를 한 그런 데이터가 AI에 들어가고 학습이 되어지고 더 우수한 결과를 내는 AI를 만들어서 의료진들의 진단과 처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창작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작곡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무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AI의 생성형 능력을 인해서 VR을 제작하는 것을 상당수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VR을 매우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과 VR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헬스케어 분야에 굉장히 상용화가 정도가 높은 그런 VR을 개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의료용 VR. 특히 재활의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VR 재활 서비스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요? 2부에서는 국내 VR 재활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